확실히 예쁜데 실용적이다의 네. 느낌을 좀 갖고 있네요. 예쁜데 실용적인데 좀 비싼. 문을 2번 열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 한 번 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열고. 오, 근데 이건 좀 뭔가 귀찮지 않나요? 아 귀찮아요. 귀찮게 실링팬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고민하다가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 근데 말씀하신 게 맞은 게 친구가 낮잖아요. 일단은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기소개라서 서로의 자기를 소개시켜 주시면 돼요. 아 저의 자기고요. 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이 두 사람 중에 어우, 한 명. 엄마 안고 있네. 말을 하는구나. 신기하다. 저도 저희 제일 사랑하는 자기고요. 네, 사랑이의 아빠입니다. 많이 컸네요, 진짜. 예. 네, 거의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희 가 그쵸? 맞아. 그때 한 5개월쯤이었던 거. 예, 그쵸. 저는 35살 건설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32살이고요. 제약회사 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에요. 직장 때문에 용도로 이사를 와서 그때부터 지금 한 16년, 15년 정도 살고 있는데 그때 한번 뵙고 이제 또 뵙는 건데, 근데 제가 그 도로를 타고 오면서 느꼈는데 진짜 옆 아파트던데요? 예, 바로 옆단. 그쵸? 바로 옆 단지. 그러면은 이제 용인에 사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두 분은? 저는 20살 때 이제 용인으로 오면서 네. 이제 쭉 살고 있는 거고 와이프는 결혼하면서 알게 돼서 오, 그러면은 이사 자체도 사실 옆 단지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 동네가 되게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라고 저는 또 들리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뭔가 그때와 지금이 뭔가 이제 살 때 좀, 아, 역시 이건 좋다. 아, 이건 좀 아쉽네. 막 이런 게 좀 있나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둘 중에 부모님이 한 분 가까이 살아야 이제 아기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부모님은 계속 저희 계시니까 저희가 부모님 집에서 가까운 아파트를 살아야 했고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가 이제 20평대이다 보니까 조금 좁았었어요. 좀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다 해서 이제 주변의 아파트를 좀 찾다가 근처 바로 옆에 있는 단지로 오게 됐죠. 형이랑 형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가까운 데 살면은 좋은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필수 불가결적인 옵션인가요? 네, 완전.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왜냐면 저는 유연근무가 가능해서 네. 7시, 4시 근무를 해서 집에 와서 이 아기를 5시에 하원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 등원을 하려면 최소 한 7시 반 아니면 8시 애는 맡길 수 있는데 네. 이제 남편도 저도 집을 그 전에 훨씬 전에 집을 나서니까 맡길 수가 없어요, 어린이집에.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거죠. 사시는 분의 입장에서 좀 특징을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물론 뭐 서울에 살면 너무 좋겠지만 좀 비싸니까 네.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용인에 살면은 이제 회사 출퇴근하기도 편하고 각 사업장들이 이제 이 집 근처에 위치했다 보니까 네. 많이 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또래가 많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간다던가 네. 하더라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좋을 것 아, 같아요. 그럼 뭔가 좀 아이 키우는 동네 느낌이 예, 조금 나는 게 있겠네요. 예, 그래서 확실히 이 근처가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아기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옆 아파트로 이사를 오시면서 이번에는 매매를 하시고 예. 이제 인테리어를 이렇게 샤락 해서 네. 아주 행복하게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집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계속 뭔가 안아달라고 하네요. 네, 지금 졸릴 시간이어가지고 더 찡얼대는 거. 집이 따뜻하네요. 이게 햇빛이 진짜 잘 들거든요. 심지어 보일러 끈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저기 옆에 24평 살 때보다 더 적게 나와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거기가 조금 그럴 비쌌을까요? 수도 있어요. 집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현관이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화장실, 방이 있고 바로 거실이 있고 방이 있고 여기가 주방이 있고 이쪽에 또 안방이 있네. 제가 아까 처음 오자마자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구조가 조금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씀을 조금 드렸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아파트가 30평대 옛날 요 정도 시대에 지어졌던 아파트들 구조가 여기 거실이 있고 맞은편에 보통 주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끝에다가 방을 몰아넣는 구조를 많이 짜는데 네. 여기가 좀 구조가 좀 특이하긴 해요. 이제 주방이 저쪽 끝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밥 먹으면서 이 거실을 바라보는 느낌은 아니고 좀 독립적인 공간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완전 다이닝룸처럼 예, 되는 거네요. 거실과 완전히 구분이 되는. 뭐라고요?
그러면은 아까 잠깐 카메라 꺼져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둘째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네. 와, 그러면 이게 둘째를 낳고 싶어지나요? 저 아기가 나중에 컸을 때 같이 이제 저희도 이제 둘 다 형제가 있다 보니까 같이 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형제를 만들어주고 싶다? 뭐 이런 마음도 좀 있고. 저는 그냥 원래는 애를 무조건 둘을 낳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기를 먼저 낳았던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둘째는 첫째가 결정한다라고 하거든요. 무슨 명언 같은 거예요? 네. 왜냐면 첫째가 엄청 예민하면 둘째를 가질 마음이 아예 안 들고 혹은 뭐 첫째가 기질을 봤을 때 질투가 너무 심하면 둘째를 낳았을 때 엄청 동생을 시기 질투할 수 있겠다. 약간 이렇게 하는데 첫째는 그런 기질이 거의 없어가지고 오히려 인형이나 친구들 엄청 잘 보살펴주는 약간 성향이 좀 있어서 동생 낳아도 참 재밌게 놀아주고 잘 놀겠다. 그러면 외롭지 않겠다라는 그런 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몇 평 정도 되는 집일까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고요. 34평 정도? 그럼 여기 매매를 작년에 하셨나요? 재작년에 하셨나요? 작년에 올해? 2024년. 그러면은 그때 하실 때 8장 가까이 되나요? 더 넘나요? 8장이 안 됩니다. 7장? 네. 7억 3천 정도? 네. 자마다 현관인데 현관에 중문 이런 걸 다 다신 거죠? 네. 중도 다. 아예 다 인테리어를 하신 건가요? 화장실 2개 빼고는 싹 다 했습니다. 모두 다 확장을 했고. 그럼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저 초반 정도에 했는데 사실 되게 싸게 한 거긴 하거든요. 보통 한 7, 8천 정도 견적을 받았었는데 물론 뭐 디자인이 엄청 예쁘게 잘 해주는 업체들이 이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 정도의 비싼 가격을 당연히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좀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매매 금액이랑 인테리어 금액을 다 합쳤을 때 8억이 안 넘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5천만 원 선에서 우리가 이제 합의를 보자라고 해서 업체를 고르는 와중에 그래도 이제 좀 신생 업체고 그다음에 이제 시공은 되게 열정적으로 잘 해주시는데 아직까지 포트폴리오가 좀 네네. 부족한 그런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제가 이제 좀 디자인은 스터디를 많이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 싸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여기 좀 뭔가 현관이 평수치고는 그렇게 넓지 않은 느낌? 네, 네, 맞습니다. 작아요. 현관이 좀 넓으면 저희도 이제 신발을 넣을 공간들이 있고 그다음에 네. 또 다른 집들 보면 가운데를 뚫어서 뭐 이렇게 아, 차키 뭐. 올려놓거나 뭐 향수도 네. 두시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부족해서 그건 조금 불편하겠네요. 그거는 신발이 많으셔가지고. 여기 이분의 유전자로 딸도 지금 신발이 엄청 나거든요. 제일 밑에 칸은 다 딸 신발이. 와, 진짜 작고 귀엽다. 근데 엄청 많아요, 신발이. 그러네요. 이런 거는 이제 유전이다. 아, 근데 진짜 깨끗하고 깔끔하게 쓰시네요, 집을. 아, 이사 오고 나서 인테리어 하고 나서는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최대한 유지를 좀 해보자. 청소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실 애기 있는 집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라는 사실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니까 보통은 애기 있는 집은 거실에도 막 뭐 많이 놓고 막 하는데 저희 집은 그냥 딱 애기 방에 다 애기 용품 다 집어넣고 나머지는 애기가 없는 가정에서 지내는 것처럼 살고 네네.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따가 애기 방 가보시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오, 살짝 보면은 그래서 뭐가 많죠? 네. 근데 그 애기 방도 공간 분리를 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군요. 여기는 무슨 방이라고 하면 될까요? 여기는 일단은 서재방이고요. 지금은 서재로 쓰고 있지만 둘째가 태어나면 이제 또 둘째 방으로 좀 사용하려고 일단은 좀 비워놓은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우, 이런 아직 신혼이시네요. 저는 사실 이것도 반대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왜요? 네. 어차피 둘째를 가질 거면 이것도 결국엔 그때 되면 어딘가를 버리겠다. 옮기거나 버리거나 처분해야 되니 굳이 짐을 늘리고 싶지 않다 주의였는데 제 남편은 그래도 저는 신혼이니까 아, 이러니까. 우리 사진 찍어놓은 거 좀 붙여놓고 싶어서. 근데 요거 원래 있었나요, 저번에도? 아니요. 그쵸, 없었죠. 산 거예요. 네. 오, 요걸 옆에 이렇게 다니까 엄청 활용도가 높아지네요. 예. 이런 것들이 세트로 나오는 건가요? 예, 여기 이거 타공이 돼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이런 어떤 뭐 작은 이런 것들을 좀 사가지고 이렇게 꽂을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다 떨어질 수도 있고 꾸며서 쓰는 그런 형태로 쓰는 거예요. 거실도 그렇고 다른 방도 그렇고 다 블라인드로 하셨네요. 예, 맞아요. 그거는 와이프분의 취향. 저의 취향은 여기 없어. 근데 그때도 제 기억에도 대체로 남편분께서 네. 정말 많은 열정과 그걸 갖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역시나 이번에도 아무래도 뭐 제가 하는 일이 건축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이런 건 좀 제가 많이 알기도 하고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러면 좀 여담이면 왜 블라인드로 하시게 된 건가요, 뒤에? 이게 커튼 파와 블라인드 바로 바뀌거든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커튼보다는 블라인드가 조금 더 이제 깔끔하고 이제 좀 뭔가 도시적인 느낌? 예, 뭐 그런 거라서 사실 저는 블라인드가 더 좋더라고요.
블라인드가 봐서는 예쁜데 네. 애기가 있고 친구들 놀러 오면 이렇게 건들거든요. 애기들은 이렇게 보고 싶으니까. 근데 이러면 이게 또 알루미늄이어서 이렇게 휘어져요. 그러면 또 기분이 안 좋아지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 예상하고 그냥 커튼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거실만이라도. 네. 그랬는데 모든 방에 다 블라인드로.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방에 사실 설치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네. 보면은 문이 이렇게 자석을 붙거든요. 아, 바닥에 여기 스토퍼를 해놨는데 자석이에요 이게? 이게 자석으로 붙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걸 왜 했냐면 저희가 이제 고층이다 보니까 환기시킨다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진짜 많이 치거든요. 그럼 문이 이렇게 꽝 닫히는 경우가 많아요. 애기가 손이 껴서 다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꽝 소리 애가 놀라기도 해서 그 자석을 붙여놓으니까 바람이 불어서 문이 안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방에다 저희 이거 다 붙여놨어요. 이쪽으로 가면 여기 바로 화장실이 하나 있어서 예. 화장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인테리어 안 하신 거예요? 예, 화장실은 안 한 거예요. 원래 이랬어요? 예, 저희 그 이사 오기 전에 전 주인분이 화장실하고 주방만 살짝 하셨거든요. 그런데 뭐 굳이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여기는 좀 뭔가 아까 저 방과는 다르게 아이 물건이 많네요. 네. 화려하네요, 뭐가. 그러면은 아기를 키울 때는 욕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맞아요. 일단 아기가 물놀이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물놀이 시키고 좀 놀리다가 재우면 진짜 잘 자거든요. 아, 그게 좀 체력을 빼는 네. 용도예요? 진짜 잘 자서 좋아요. 그러면 여기는 세 분이 같이 쓰시나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나요? 화장실이라는 게? 여기는 이제 와이프랑 아기 씻기는 공간 분리를 해서 쓰거든요. 왜 분리를 하시게 됐나요? 원하셨어요. 이사 오면서. 우리 이제 각자 화장실을 나눠서 쓰면서 네. 청소 담당을 정하자. 이 화장실은 네가 청소 담당, 저 화장실은 내가 내가 할게. 청소 담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겁니다.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여전히 재밌게 살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사실 이전 집도 네. 똑같은 이 화장실이었었거든요. 한샘 거. 한샘 거였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엄청 만족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사 가면 예쁘게 타일로 하고 싶었었어요. 바닥이나? 네, 근데 네. 왔더니 너무 새 걸로 수리가 되어 있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세이브할 네. 수 있는 돈이 좀 크다 보니까 수리를 안 해서 아쉬움이 초반엔 되게 컸었어요. 화장실을 고치지 못한. 근데 또 애기 키워보니까 그냥 맨발로 들어도 안 미끄러져서 아, 타일보다 더워졌다. 이 재질이 조금 더. 네, 하나도 안 미끄러워가지고 미끄러져서 꽈당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럴 수 있긴 하겠 또 미끄럽고 막 이러면 네. 타일은 또. 그냥 그렇구나.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좋았다. 오히려 좋았다. 그러면 좀 이걸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 집을 선택하신 것도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이 주변에 30평대 아파트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근데 일단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출퇴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역 근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저희 부모님 집에서 멀지 않은 곳. 그 다음에 이제 평면이 좀 괜찮은 곳. 이렇게 네 개를 저희가 고려를 했어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30평대가 되더라도 투베이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투베이 네. 구조 뭐 많이 다셔보셔서 네. 아시겠지만 인테리어를 아무리 예쁘게 해도 사실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구조가 네. 투베이 구조잖아요. 그래서 3베이면서 가격대도 적합하고 이제 위치상으로 봤을 때도 괜찮은 이렇게 교차점을 찾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선정하게 된 거죠. 뭐 청산유수처럼 그냥 말씀을 하시네요, 그냥. 그러면은 20평대, 30평대로 커진 거잖아요. 예. 확실히 뭔가 커진 게 좀 체감이 되나요? 많이 되죠. 이게 크기가 일단 확 커진 것도 있지만 이 수납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그때는 다 꺼내놓고 어딘가에 올려놓고 살던 방식이었으면 이제는 수납장 안으로 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깔끔해지는 집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이제 가게 좀 여기 방이 있어서 방 좀 찍고 네. 네, 가보도록 하시죠. 와, 여기가 정말 아까 매트를 까셨다고 했잖아요. 네. 와, 이거를 무조건 깔게 되는 그런 건가요? 이사 오고 나서 이 매트를 깔기 전에 이 미끄럼틀이 있었었어요. 네네. 근데 미끄럼틀에 올라가서 그때는 지금만큼 애가 뭔가 자기 몸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였는데 위에서 꽈당하고 넘어진 거죠. 그래서 머리도 한번 아파서 울고 그것도 그렇고 여기 안에서 뛰어다니면 아랫집에 가는 그것도 있어서 있으니까. 네, 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 단점도 하나 있어요. 이 단점을 좀 아셔야 될 게 이제 애기 방이잖아요. 네. 그러면 겨울에 사실 제일 따뜻해야 할 방인데 매트를 깔게 되면 네. 밑에서 열이 안 올라와요. 이게 너무 두껍진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열이 좀 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후끈후끈한 느낌은 사실 없어요. 저희가 보일러를 많이 세게 틀어도 네. 그런 느낌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냥 난방 텐트 같은 걸로 그냥 대체를 해서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럼 그런 관리비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있나요? 근데 저희가 햇빛이 너무 잘 드는 집이어서 사실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아, 확실히 해 드는 게 진짜 네. 중요하구나. 저희가 보통 저쪽 집에 있을 때 겨울에 난방 진짜 풀로 틀면 한 달에 한 3, 40만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한 20만 원 초반대?
아, 그래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그 해가 더 많이 잘 든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게 확실히 줄어드는군요. 지금은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모르겠어요. 퍼즐 맞추고 있어요. 자기 지금 퍼즐 맞추고. 아, 퍼즐 맞추고 계신? 이거 원래 있지 않았나요? 그죠. 거실에 있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이렇게 일부러 뚫려 있는 걸 사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육아를 하시는 분들 만약 이 영상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가구들이거든요. 이게. 또 그분들만의 좀. 그렇죠. 또 이 육아 세계에는 또 템들이 엄청나게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랍장도 사실 엄청 유명한 서랍장이고. 네, 좋습니다. 이거는 계속 갖고 오실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느낌이군요. 근데 저희가 사실 네. 이사 오면서 그쪽에 있던 집에서 쓰던 가구들은 네. 웬만한 건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습도 유지도 되게 중요한가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큰 가습기가 저 방에도 없고 거실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 안방에도 없어요. 안방에도 없는데 여기에만 있다? 저희는 네. 습도가 조절이 안 돼도 그걸로 감기가 걸리진 않지만 네. 아기는 습도가 조절이 안 되면 감기도 걸리고 모든 질병이 시작되니까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원래는 이 인테리어 하면서 시스템 에어컨을 하고 싶었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그걸 하지 못했던 게 전 집에서도 이제 신혼집으로 살다 보니까 그때 장만을 했던 에어컨을 되게 그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네네. 몇 년 쓰지도 않았는데 사실 그걸 버리고 시스템 에어컨을 하기가 너무 좀 아깝죠. 아까워가지고 네. 그냥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네. 근데 저게 투인원이다 보니까 안방하고 거실만 쓸 수밖에 없어서 예. 애기 방이 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방에서는 지금은 떼에서 없는데 창문형 에어컨을 쓰거든요. 근데 이 창문형 에어컨의 장점이 뭐냐면 네. 여름에만 쓰고 겨울엔 뜯어가지고 여기다 보관을 해놓으면 돼요. 아, 그럼 살짝 볼 수 있나요? 저기 안쪽에 보관을. 아, 쟤예요? 네.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가격도 생각보다 별로 비싸지가 않아서 너무 만족스러운 아이템인 것 같아요. 보통 에어컨은 그 설치 기사분들이 사실 계실 정도로 저는 탈부착 이런 게 쉽지 않은 거라고 저는 네. 인지하고 있었는데 되게 편한가 봐요. 네, 에어컨이? 창문형 에어컨은 그냥 제가 혼자서 뜯을 수 있을 정도로 설치가 이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에어컨을 틀고 저기 이제 무풍이니까 무풍으로 틀어놓고 요 실링팬을 돌리면은 방이 금방 시원해져요. 시끄럽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아, 창문형 에어컨이 예전에는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저 모델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와, 진짜 기술의 발전이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럼 여기는 완전히 거실이라고 보시는 거겠는데 거실 인테리어 하실 때는 뭔가 좀 이런 걸 좀 주안점으로 놓다. 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있죠. 있죠. 사실 그 뭐 네. 벽지라든지 벽의 네. 구조라든지 이 조명 배치도 제가 다 설계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벽에 지금 필름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컨셉을 잡은 게 저희 집이 일단은 화이트 앤 베이지 톤으로 네. 맞추자라고 했고 일단은 천장에 붙는 조명은 일반적인 집에서 많이 쓰는 가운데 중앙에 두는 큰 오. LED 등 그런 것을 싹 없애고 전부 매입등으로 바꾸자. 했고. 이건 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리고 확장을 하면서 사실 이 공간을 최대한 크게 만들면서 여기는 제일 비워놓고 깔끔하게 쓰자 뭐 이런 컨셉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체가 다 하얀색이면 너무 새하얀 집인 것 같아서 요 벽만 제가 네. 포인트로 요 필름지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유럽에서 쓰는 도장 느낌을 그대로 똑같이 재현한 필름이거든요. 요것도 포인트로 좀 뒀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좀 이게 벽을 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인터폰 때문에. 그래서 치는 김에 위에를 좀 깎아가지고 간접 조명을 좀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벽은 여기까지였는데 네. 이 스위치랑 요걸 하면서 이만큼 가벽을 친 거거든요. 아, 근데 다치는 것보다 예. 살짝 요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친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그럴 거면 여기 까서 간접등 해주세요 네, 라고 네. 해가지고 그걸 반영해 주신 거죠. 저희는 저녁에 그래서 불 다 끄고 요거 간접등만 켜놓고 있으면 이게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예. 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아이 키우는 분들의 집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안 주죠 잘. 저희 저번 집에 있었어요. 네, 안 먹는 그래가지고. 곳 아. 했을 때 썼던 수납장이었어요. 네. 저희 애기가 네. 분유를 먹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분유 물을 항상 이렇게 따뜻한 온도로 이거 여기가 베란다를 튼 거죠? 네, 네. 맞아요. 트는 거는 그냥 단순했어요. 넓은 공간을 쓰자라는 아, 의미였고요. 그래서 베란다 어차피 둬봤자 여기서 저희가 식물을 키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짐을 놓게 되면 지저분하기만 하니까. 근데 사실 이 베란다를 안 트시는 분들이 가장 안 트는 이유 중에 네. 하나가 트면 춥다라는 선입견 때문에 사실 안 트시는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네, 많거든요. 그런 게 좀 있죠. 네, 근데 요새는 창호가 너무 잘 나와서 굳이 뭐 이렇게 베란다를 두고 안 쓰셔도 충분히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트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아까의 그 창호형 에어컨처럼 좀 기술의 발전의 좀 수혜 같은 느낌인 거군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쵸, 예전에는 뭔가 그렇게 한번 막아줘야지 좀 따뜻했다면 요즘엔 잘 나온 샤시를 하면은 이제 괜찮아지는. 그리고 이 샤시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기술의 발전이 많이 돼서 차음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요. 이렇게 볼 앞에가 8차선 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소리가 거의 안 들리거든요. 지금 이게 이중창인데 하나만 열어도 소리가 바로 들려요. 혹시 죄송한데 시연 한번 해주시세요. 어느 정도 너무 궁금해갖고. 네. 그러면
그렇구나. 완전. 밤에는 훨씬 시끄러워요. 그러네요. 근데 닫으면 좋구나, 확실히. 여기는 뭔가요? 베란다로 나가는 문입니다. 히든도어라고 하는데 보통 그냥 터닝도어만 해놓을 수도 있는데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통일감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요 벽지랑 최대한 색깔이 맞는 필름지를 찾아서 그 시공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문을 2번 열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 한 번 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열고 그럼 또 소리가 많이 나죠. 근데 이건 좀 뭔가 귀찮지 않나요? 귀찮아요. 귀찮긴 한데 저희는 예쁜 게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 하루에 진짜 많이 나가야 한두 번 정도니까. 많이 귀찮습니다. 그러하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애기 방에도 있었지만 사실 실링팬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게 어때요? 보통 저희도 구축 아파트니까 고민을 했다가 안 했던 게 이게 구축은 좀 층고가 좀 낮다 그래나? 네. 막 이러니까 저게 돌아가면은 뭔가 무섭다. 네. 막 이런 걸 좀 느낀다고 해갖고 저도 고민하다가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근데 말씀하신 게 맞은 게 층고가 낮잖아요. 그래서 기지개 펴다가 손가락을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틀고 에어컨을 트는 거랑 그냥 에어컨만 트는 거랑 효율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만 한다면은 만족도는 너무 높다 그런 느낌이군요. 와, 여기가 온전히 다이닝룸이 된다. 와, 주방과 거실이 붙어 있다의 그 차이를 제일 잘 보여주는 집인 것 같아요. 완전히 다이닝룸을 쓸 수 있는. 주방에 사실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에요. 이게 원래는 이쪽이 가벽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 안쪽에 파우더룸에서 뒤쪽에 이제 수납장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철거할 수 있는 벽이니까 철거를 하고 저희는 이제 주방으로 확장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면 딱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리했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네, 맞아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은데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여기서 음식 먹고 치울 때도 여기로 그냥 뒤로 돌아서 그릇만 옮겨 놓으면 한 번에 와서 여기서 그냥 다 식세기로 넣을 수 있는 동선도 굉장히 좋고. 요즘 뭐랄까 이 큰 테이블을 되게 거실 쪽에 많이 두시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좋은데 그릇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진짜 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대면형 주방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면형 주방을 하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요 식탁이 저기 베란다 확장한 부분에 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어찌됐든 최소한으로 여기 인동 간격만 주고 이 안에서 식탁 공간을 확보하자라고 해서 이 레이아웃을 짠 거거든요. 폭이 좀 좁은 식탁으로 바꾼 거예요. 폭을 넓게 한 이유가 수납을 사실 최대한으로 좀 많이 늘리고 싶어서 이쪽에 이만큼을 쓰고 나머지 공간을 이제 수납장으로 쭉 쓰려고 넓게 한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수납이 되어 있는 조금 몇 개만 봐도 되나요? 이쪽에 열어보면 이게 수납이 돼서 여기다 이런 것들을 넣으시려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기역자 배치가 되게 되면 여기 공간은 다 죽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죽기 때문에 사실 뭐 진짜 안 쓰는 냄비들 저 안에 넣어놓고 뭐 이렇게 쓰시잖아요. 저는 그게 싫어서 이 주방 공사하시는 분한테 제가 도면을 짜서 드렸어요. 이 통을 뒤집어가지고 이쪽으로 넣어달라. 그래서 여기가 깊어요. 이건 조금 꿀팁이에요. 와, 이거 대박이다. 네, 이렇게 쓰면은 저쪽에서 안으로 손 뻗어가지고 막 안 쓰는 물건 넣을 필요도 없고 여기다가 다 쓸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갖고 저기에 보통 열면은 뭐 이렇게 네, 같이 나오는 막 이런 네, 것들을 네,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걸 바깥으로 하면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거는 그 인테리어 하신 분들은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냉장고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저번 냉장고보다 훨씬 더 뭐가 많아지는. 이제 아기가 같이 얼음밥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일반인과 같아졌어요, 먹는 게. 그러니까 이유식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아닌 정말 밥. 네, 그냥 밥 먹어요. 기특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요리를 해줘야 돼서 재료들이 조금씩은 차고 있어요. 아이가 생기면 집에서 요리를 확실히 엄청 많이 해서 먹게 되나요? 굳이 꼭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는 좀 배고파도 그냥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뭐 할 수 있지만 애기한테 라면을 줄 수는 없잖아요. 맞네요. 계란볶음이라도 만들어 주려면 이렇게 좀 재료가 좀 있어야 되는 거라서. 혹시 주방에서도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셨어요?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천장에 조명이 좀 특이하게 돼 있잖아요. 요거요? 요게 이제 마그네틱 등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요 하드웨어들을 다 분리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꽂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일로 와도 된다. 그렇죠. 여기 중에 아무 데나 꽂아도 되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가족들끼리 밥을 먹지만 손님들이 오시게 되면 사실 좀 좁거든요, 공간이. 그럼 요거를 가지고 요 밖으로 나와요. 그럼 요 조명이 여기에 설치돼서 식탁을 쏠 수 있거든요. 각도 조절을 해서? 진짜 디테일하시네요. 확실히 예쁜데 실용적이다 의 느낌을 좀 갖고 있네요. 예쁜데 실용적인데 좀 비싼.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네,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은 사실은 저기 뒤에 보시면 저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메이트를 아, 써요. 네네네, 저게 맞아요. 개당 뭐 한 몇천 원 정도, 네. 비싸봐야 10,000원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로 바꾸면 한 4, 5만 원 정도? 로 뛰거든요. 4, 5배 정도 뛰는 거라서 가격대가 있고, 얘는 이제 레일도 시공을 해야 되지만 요 등 가격이나 요 등 가격이 똑같거든요. 하드웨어 한 개당 뭐 한 7만 원? 그래서 좀 많이 비싸지기는 해요. 근데 비싸더라도 그 실 활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이렇게 하는 게 나을지도? 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기 열면은 아까 그 베란다 같은 문이군요. 네, 맞아요. 아, 여기도 사실 불편해요. 불편한데 여기는 자주 써서 더 근데 불편해. 사실 이 문이 없는 거랑 있는 네. 거랑은 저쪽에서 바라보면 이 통일감이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 그쵸. 그래서 이것도 이쁜 거 때문에 한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테리어를 하실 때 제일 고려해야 될 게 이 매지거든요. 매지라고 하면 이 선, 네. 분절선들이 생기는 거, 이거를 고려를 잘 하셔야지 중구난방으로 막 매지가 생기게 되면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깔끔한 느낌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획일적으로 좀, 그러니까 이 세로선을 할 거면 세로선만 넣고 네. 가로선을 추가할 거면 거기에 또 선을 또 맞추고 뭐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한 거라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인테리어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이렇게 터닝도어로 설치가 돼서 밖으로 나가는 곳이고요. 와, 되게 신기한 베란다네요. 네, 구조가 좀 신기해요. 오. 아, 그리고 이런 수납한 것들을 여기다가 다 넣을 수가 있구나. 근데 여기는 자주 나오실 일이 거의 없으시겠네요? 여기는 자주 나와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있어서, 이런 거, 저희가 네. 전 집에 살 때는 3층이었어서 음식물을 그냥 계단으로 뛰어내려가서 버리고 후딱 오면 네. 되는데 아, 고층이 네, 되니까. 너무 이게 좀 번거로워지는 네.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샀는데 너무 만족스러워. 아. 최고 만족하는 네, 최고 가전. 만족스러워. 아, 이게 고층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탁실에 이제 건조기를 놓고 쓰지만 때에 따라서 건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빨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다가 이제 말리고, 네. 오른쪽 아래 보면은 제습기가 있어요. 그러면 빨래를 말고 제습기를 돌리면 이 전체가 또 건조실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거 여기 빨래 있으면 사실 은근히 안 마를 때 있거든요. 이게 맞아요. 습해갖고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그쵸, 이제 그쵸, 계속 그쵸. 생기니까 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시면은 여기가 침실. 되게 침대를 엄청 큰 거 쓰신다. 예, 가로가 한 2m 정도 되고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네. 네, 이런 침대입니다. 이 매트리스를 먼저 고르고 침대 프레임을 고르다 보니까 이 매트리스에 맞는 프레임을 일반 시중에 나오는 브랜드에서는 찾기가 좀 어려워요. 워낙 크니까. 네. 사실 이거 제작한 거거든요. 머리는 뭐 이런 재질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램프도 하나 넣어주시고요. 뭐 이런 선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춘 거예요. 아 주문 제작을 네. 하신 거예요? 이거 하려고 그래서 파주까지 저희 갔어요. 그럼 그거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까? 200 안짝이었던 것 같은데. 한 150? 네. 시중 브랜드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소재를 막 그렇게 고급스러운 걸 쓰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럼 같이 주무시는 건가요? 아니요, 애기 아니요, 아까 침대. 애기 침대 있었잖아요. 애기 아 그 난방 텐트 안에? 네. 근데 되게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따로 자도 상관이 없나요? 저희는 되게 어릴 때부터 분리수면을 했고요. 분리수면을 해서 좋은 거는 아기가 딱 그 자기가 자야 되는 공간임을 인지를 하고 네. 눕히면 크게 뭐 요동 없이 바로 잠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면 교육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조금 하면은 네. 좋군요.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아 여기 바로 화장실이 아니라 또 파우더룸이 하나 있고 근데 이 정도면은 와이프분께서 여기를 쓰시는 게 조금 더 그렇죠. 어쩌다가 그렇게 됐나요? 이사 와서 남편이 여기 화장실을 써보더니 여기 화장실 너무 마음에 든다. 오. 내가 여기 쓸게. 네.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오해의 소지가 어디? 그건 아니고 저기가 약간 베이지 톤이었잖아요. 여기가 네. 약간 블랙 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뭐 약간 남성적인 것 같다. 큰 근데- 차이 없는데요, 근데 말씀해 사실 출근하거나 가기 전 이럴 때는 같이 네. 쓰기는 해요. 여기 파우더룸이 이렇게 또 예. 만드신 거죠, 이거? 예, 이것도 다 제작한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벽이 원래 더 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 이제 옷장을 만들 수 있게끔 한 거였는데 주방 때문에 이렇게 오면서 수납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해졌어요. 어쩔 수 없이 뭐 더 예쁘게 하고 싶고 막 네.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딱 테이블 위에 거울만 있는 예쁜 파우더룸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가 못해서 수납을 최대한 넣다 보니까 저희가 원했던 디자인에서는 조금 많이 심플해지고 파우더룸이 되긴 했는데 공간에 여유만 있으시다면 더 예쁘게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 톤이 완전 다르기는 네. 하네요. 그리고 제가 쓰기엔 좀 추운 화장실이긴 해. 저기가 뭐예요? 저기가 아까 그 세탁실로 나가는 베란다랑 연결된 창문이에요. 아, 그럼 여기 열면 세탁실인 거예요? 네. 환기 때문에 이제 구축들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네네. 아 너무 추워요 저거 있어가지고. 그럼 여기가 지금 이 집에서 제일 추워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애기 씻길 때도 네, 사실은 맞아요. 추운 것보다 따뜻. 그래서 그렇게 된 것도 좀 있겠네요. 이렇게 무마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쪽 화장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가 원래는 새하얀 조명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 자체가 모든 조명이 약간 전구빛이 나는 그런 네. 편안한 색의 조명인데 여기만 하얀색이니까 너무 튀는 것 같아서 전구도 사실 저희가 사서 바꿨어요. 이걸. 아 이것도 다. 네. 근데 화장실은 보통 흰색을 좀 선호하시지 않나? 뭔가 잘 안 보인다 막 이런 게 좀. 그게 사람 아 되게 갑자기 뒤에서 손짓을. 네, 근데 그게 사실 오해신데 엄청 하얀색보다 사실 이렇게 약간 노란빛 뜨는 게 시인성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라이트도 다 이렇게 약간 노란빛. 아 근데 업이 그것이니까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사실 제 눈에는 이 빛이 더 편안한 느낌이어서 아 그쵸 확실히 편한 건 있지만 와이프분은 좀 괜찮다. 그냥 적응한 것 같아요. 자 궁금해. 근데 어쩌든 이렇게 또 재촬영까지 해보시니까 첫 번째 촬영이 지나고 나서 계속 돌아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바로 옆 아파트로 이사 와서 그 전에 살았던 아파트를 지나치면서 살고 계신 세입자분도 신혼부부시거든요. 지나가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희 아, 어떻게 집안이 바뀌었을까? 어떻게 바뀌었을지. 들어갈 수 없잖아요. 네, 이제. 들어갈 수 없고. 네. 그런데 그런 영상이 남아있어서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그때 진짜 보면 너무 애기더라고요. 그런 추억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다시 한번 촬영한 것도 좋겠다. 저도 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인테리어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아까 살짝 신나서 말씀해주신 게 조금 느껴져갖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럼 촬영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걸로. 아이쿠. 배식을 기다리네요.